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팔자는 아무렇게나 앉아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하게 돼 있어.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잘 안 되게 돼 있어. 그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적응하지 않는다고. 또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여기서 응용해보면 저희 전부 다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갖다가 저런 공룡이니까 서북방하고 방향에서 앉아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앉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원래 그 홍콩에서는 제일 그 값비싼 클래스가 사교계에서 제일 좋은 클래스가 요런 딱 클래스의 풍수 클래스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3명, 4명 이렇게 뭐 호텔 같은 데서 담수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티타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풍수 클래스도 있고, 또 아주 유명한 선생들은 요 정도 인원들을 데리고 가는 풍수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뭐 라이선스 주고 뭐 이런 거 안 관계없이 그냥 풍수만 이런 명리 가르치는 거죠. 홍콩 애들은 이제 명리가 죽었으니까. 요런 클래스가 가장 좋은 그 사격에 아주 비싼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인사들이 주로 이제 와서 이제 듣고 부자들이 이제 있는 거지. 걔네들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앱 보면은 펑슈이 슬리핑 이런 앱이 있어요. FENGSHUI 슬립. 그럼 딱 이러면은 자기 생년월일 딱 넣으면은 자는 방향이 딱딱딱딱 나오면서 남서쪽 안돼 뭐 빨간색 나오고 파란색 좋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 지금 반환방위로만 딱 돼 있어.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 지금 나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나침반 딱 들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선생님 수업을 내가 확 다 흡수해야지 이러면은 내가 천살방위로 여러분 앉아야 되는 거예요. 각도가 다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그 각도의 편차가 양태가 모두 8방위로 한다고. 그러니까 45도 각도야. 45도 각도 각각.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이 예를 들어서 어쩔 때는 강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선생이 좀 권위가 없고 후질 때가 있잖아. 방향이 안 좋아서 그래. 방향이 내가 예를 들어서 서북방에 딱 있잖아. 공간에서 서북방은 우리가 노부금, 그러니까 그 건방이잖아. 건방. 서북방이 방위. 서북방에 내가 딱 있으면 그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조직생활에서 사람이 하극상을 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거 사람 그 영혼을 뺏는 거고 비슷한 거야. 밑에 놈이 치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타협하고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조용히 그냥 죽여야 돼요, 그냥. 근데 그 서북 건방에 있으면 절대 권위를 손상당하지 않아, 건방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은행에 있을 때 지점에서 이렇게 금융사고가 터지는 지점들은 항상 그 지점에서 터져. 왜냐면 지점상들이 똑같거든. 그 금융사고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떤 지점에는 지점장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어떤 지점장에는 막 지점장이 막 직원들한테 막 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사복이 맨날 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 거는 그 서북 건방을 딱 차지하면 되는데, 집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안방이 서북방에 딱 그 방 위에 있는 안방이 딱 구조는 그 집의 부모의 권위가 확정적이야. 근데 그 서북방에 있는 방에 큰딸이 살고 있다? 그럼 이게 그 집의 대장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다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향을 접목하는 풍수 트렌드는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적용하니까 애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교재 있으니까 그 분당 프롬 1회 때 가르쳐줬나? 이수명리 오자설 뭐 기초응용 그 신은수인가 그 책. 그리고 그 책이 참 영문으로 지금 초고가 나왔거든요. 필요한 사람은 내가 영문으로 줄 테니까 그 말씀하세요. 영어로 해야지. 응? 영어로 해야지. 아니 한글 교재 있잖아. 한글 교재 있으니까 한글 교재하고 영어에서 영어 책을 다 외워버려요. 왜 산에 가서 이거 들고 다닌다면서 왜 안 해요? 노래를 외우면서 참나.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면은 좋죠. 근데 아주 번역이 아주 우수해. 내가 봤는데 정말 영어를 잘하는 거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레터로 돈을 좀 더 주고 싶다고 띄웠는데 사양도 안 하고 그냥 $10 하고 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 아주 근데 그 우리 자료 내가 한번 줄 테니까 논문 자료 여러분들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책이야 뭐 올해 안에 나오면 제가 그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합작만 제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수고하는데 자 따라해보자. 생학묘 합작. 그 다음에 전력세 합작. 병태대 합작. 또 하나 뭐냐면 록사양 합작. 그래, 록사양 합작이라는 게 록이라는 게 직업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데 직장을 잃으면은 죽었다고 생각한다니까.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야. 우리 내가 요새 만나는 우리 대전방송 사장하던 이감 사장인데 이분이 대전방송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로 갔는데 공백기 2개월 동안 이 사람이 거의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재산도 되게 많아. 근데 자기가 지금 이 부동산도 이거 뭐 처분이 안 되고 애 유학비도 못 보내고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막 얼마나 덜덜덜덜거리는지. 아니 우리는 진짜 뭐 1년을 놀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록사양 합작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록사양 합작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운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보태 공부할 때 항상 하지만 스펜서 박사의 피크앤 벨리라는 책 보면 산봉우리 있고 그 다음에 계곡이 있고 누구나 이렇게 산 정상에서 떨어지고 또 다 떨어지고 나면 또 산 정상 올라갈 수 있고 이러니까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시 또 산봉우리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런 거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야. 근데 운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명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운기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한 번도 종래 명세의경, 자평진전, 난강망 왜냐하면 오행 이법 체계를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물상과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 4가지 패턴이에요. 운은. 지금 주식하는 애들도 막 이런 거 뭐 금융하는 애들도 막 오르고 내리고 쌍봉 치고 뭐 기술적 분석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그걸 모르냐면 야 올라가면 내려갈 거고 내려가면 올라간다. 전부 다 파동 가지고 지금 뭐 주가에 되는데 이게 있잖아. 이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록사양 합작은 말이죠. 정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아주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고 예를 들어서 제일 파행적인 운기가 뭐라고 해서 검연반 합작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그냥 바닥에 처박혀서 더 처박혔다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반환으로 치고 올라오는 V장의 운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병태대 이런 거는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생황묘는 치고 올라갔다가 그냥 묘지로 그냥 묻히고 이런 운기인데 그게 한 사람한테 그거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는다고 두 가지가 섞이고 또 운에 따라 가지고는 다른 운기들이 합작되고 이러면서 몹시 복잡 다양한 그런 패턴을 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도 재밌다. 나는 이 운의 속성이라는 것을 치밀하게 연구해가지고 난 미래를 예측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는 절대 운이 또 좋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명리 공부 너무 하고 싶어요. 명리 너무 좋아요. 이거는 좋은 운은 아닙니다. 이게 똑같아 사실은. 미안하지만. 명리를 알아서 그냥 행복하고 지금 마음 편하다 이러면 그게 제일 좋은 운기거든요. 조금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마음 예를 들어서 관상불여 심상 뭐 심상불여 관상 이런 말 있잖아.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근데 왜 그런 말에 정말 반박하냐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게 팔자가 참 속되고 이렇지만 결국 팔자에 달렸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운이 좋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자동적으로. 마음이 편해가지고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든 저렇든 그냥 자기 자책할 필요 없어. 그냥 팔자가 이런데 뭐 어떡하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야 승아야 너 너무 희한해. 나 너무 희한한 걸 낳았어. 내가 왜 그러니? 아이씨 팔자야 팔자. 그 팔자는 말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 우리 엄마.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하여튼 뭐 좀 말썽부리고 뭐 이렇게 그 집사람이 막 어머니한테 가서 뭐 울고 불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편든다고 불러가지고 다 엄마 잘못을 빌었지. 엄마가 너무 멋있게 낳아줘서 그렇다. 엄마가 날 잘못 낳았다. 엄마와 아버지의 시작이 잘못됐다. 근데 그 괜찮아. 사람은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 나쁜 거 아니야. 실제로 자책하면 안 돼요. 자책이 제일 나쁜 거야. 내가 너무 가욕 부리지 않았나?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나? 분수를 탐하지 않았나? 이런 깨달음은 아주 낮은 깨달음이에요. 사실. 근데 명리를 조금 공부하는 데 하는 얘기가 명리가 뭡니까? 이러면 수분을 넘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삶. 이거 명리를 아는 놈이 그런 모르겠는데 지 팔자가 모르는 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지 분수가 지금 어느 건지도 좀 파악이 안 되는 게 무슨 뭐 분수로 꺼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냥 팔자대로 그냥 잘 산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고맙다. 그 다음에 너 앞으로도 당장 어차피 죽지만 누구나 당장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자책할 거 없고 자기 자신 용서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용서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포야 공포. 왜 공포일까? 공포구나. 그걸 아는 순간 끝난 거야. 그거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팔자 보고 안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큰 딸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고 아주 재치 있고 이렇지만 이 애는 그냥 아주 멍 때리는 애인데. 그러니까 팔자를 이렇게 자세히 안 보고 이렇게 탁 열었을 때, 이 애는 좋은 남편을 만나겠구나. 이건 남자 때문에 날 고통 주겠구나. 이런 거 금방 보이니까 이렇게 딱 적게 되는 거예요. 병신 같은 놈 데려오면 어떡하냐. 나는 뭐 남자를 보는 기준이 그냥 좀 가부장적이 되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좀 흠결도 있고 하지만, 그냥 그 자기 성향의 문제인데, 그냥, 뭐 제가 알아서 먹고 살리겠습니다. 이런 애면은 그냥 아껴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다 다른 거지만, 근데, 좀 속색이 있고, 딱 여니까 바로 그냥 그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아는 게 꼭 좋은 것도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제가 명식 줄 텐데, 오늘 제가 이번에 좀 바쁘고 이래가지고, 추명서 여러분 아직 40기 문화들 빨리 못해. 38, 39년은 제가 이렇게 틈틈이 해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갔다 오고 이래서 이제 좀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신청하신 두 분 제가 추명서 제가 학습용으로 제작한 거니까 추명서 원본 포맷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현숙 씨하고 권정숙 씨죠. 그래가지고 또 질문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그거 되게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팔자로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다가 오자로 그걸 다 푸는 제가 각주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공개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번 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제가 풀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추명서는 제가 따로 좀 프라이버시한 부분 좀 더 중요한 부분 이제 따로 적어서 드리고 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추명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커브지 없었나? 아직 안 받았나? 송림분한테? 왜 안 갖고 왔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 좀 장수 많은 거부터 제가 할게요. 이건 이제 추명서인데 제가 한 3주? 한 달 전에 사석에서 제가 이제 부산시장하고 내가 식사를 한번
이분이 저한테 이 추명서 이거 하나 받으려고 목을 매는데 제가 친절하니까 웬만하면 해주는데 한 10번 정도 커팅한 것 같아요. 그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할 건데 더 해달라 그러대.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와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공개되는 추명서니까 사실은 개인한테 주는 추명서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추명서를 주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추명서를 들고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답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추명서신을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추명이라는 것은 명을 추리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사주 추명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역술인, 그 다음에 좀 강의적인 표현이고 뭐 역술가, 역술 역학, 이 원래 이제 이 역술 이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게 너무 강의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술을 하든 뭐하든 예술인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좀 다른 건데. 근데 옛날부터 그냥 점쟁이 이렇게 전부는 해요. 근데 묘하게 이제 좀 이렇게 그 삽자 붙은 사람들이 조금 뭐 좀 인정해 주잖아요. 삽자. 네. 뭐 이발사, 사진사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좀 그 직업을 인정해주고 이러면 가짜를 붙인다고, 직가짜를. 응? 그래서 근데 옛날부터 장명가 그랬어요. 장명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들은 좀 존중받았어요. 재밌지, 그지? 그래서 그 영어도 그렇잖아. 뭐 farmer, 뭐 ER-OR 이렇게 붙이는데 뭐 테일러. 요즘은 이제 이스트 붙이잖아요. 좀 전문가들. 원래 장명하는 사람은 네이머야, 네이머. 근데 요즘은 네이미스트라고 해요. 장명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명리를 좀 한다고 이렇게 하면 사주 추명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삼명가 그랬어요. 수생한다 그래가지고 삼명가 이렇게 준비해서 팔자 한번 보고. 개묘일주인데 팔자이 뭐 오자술 그룹이잖아. 팔자도 한번 보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팔자냐면요. 팔자를 이제 뭐 다 자기 깜냥에서 이렇게 보겠지만 아마 제가 이제 정답일 거예요. 그 명리의 끝이지 뭐. 진짜. 이 보면 이제 묘월의 경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금일인데 어떤 체격을 갖고 있냐면 그 밑에 보면은 유신유화유로라고 했어요. 사실은 유신유화유로는 팔자 격국에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신유화유로라고 하는 거예요. 유신은 장작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난로가 있어. 술중 정화가 있는 사람이 유화유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괴감 어쩌고 뭐 이러는데 그 따라서 일단 술중 정화가 술을 갖고 있으면 유화유로가 돼. 근데 그 유화유로에 장작, 목을 넣어주는, 목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저도 술시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간목이 뿌리가 없고 이래서 그걸 유신유화유로란 말 쓰지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기묘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묘중 간목을 써서 유신유화유로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유신유화유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술 중에 정화가 있고 무토가 있고, 무토는 난로예요. 난로. 난로가 있고 또 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묘수란만 있으면 다 유신유화유로입니까? 바보 같은 얘기고 경금일주기 때문에 유신유화유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경금이 벽갑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신유화유로 3자를 갖추면은 이 사람은 지식을 흡수하고 아주 우수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로는 최고예요. 원래 유신유화유로는. 근데 경금이 있어서 유신유화유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간
하나의 식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식간에 우리가 물상할 때. 그러니까 이건 이 명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신이나 사가 있어야 돼. 사중경금이나 이래야 이게 유신, 유화, 유로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식에는 비록 경금일주지만 뭐가 없어요? 지장 간에 경금이 없잖아. 그치? 벽감이, 사실 벽감만 있었으면 이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금보다 훨씬 기해요. 지금보다. 유신유와 유로는 굉장히 우수한 수명이지만, 그리고 이제 팔자 천간에는 재용상관으로 일단 기격을 짰어요. 재용상관으로 격국을 짰잖아. 그지? 근데 이 재용상관보다 유신유와 유로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재용상관은 묘월 경금일주가 원래 이제 이 묘월 경금은 2월달의 경금은 이거 이제 사실 추금같이 이제 요법으로 쓰는데 자 금이 일단은 묘중의 을목하고 경금하고 합생해서 을경합파 금을 이루거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금이 강하다고 해요. 2월 경금이. 그러면 나 쳐다보자. 그래서 난감하게 진신이 뭘까? 경금의 진신 뭐야? 딴 얘기 하지 말고 뭐야? 정화지 정화. 그러니까 정화가 투에서 경국을 이루어야 일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재용상관이면은 뭐 식상경제가 지리 북격이잖아요. 근데 이걸 일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격국 형태는 재용상관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정화 진신을 기초로 해가지고 살피면 유신, 유화, 유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에서 빨리 그러면 벽감할 수 있는 경금이 언제가 있었나 찾아야 되잖아, 그지? 사중 경금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사운이 일단은 좋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정화도 투했지. 이게 최고로 이 사람의 명식의 격을 높인 거예요. 정사운이. 내가 팔자를 굵게 이렇게 난감보면 뭐가 중요하냐? 뭐 이게 뭐 선생님 이게 뭐 재용생관이니까 뭐 토를 용신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병신 같은 소리 이런 거 갖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정사가 일단은 최에서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기미에서 좀 조졌어요. 이 좋은 팔자가 약간. 좀 정확하게 좀 심하게 얘기하더라도. 근데 지금 경신신유운이 좋아요. 이 사람이. 진짜. 격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0년이 저조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래서 90. 지금 49. 그러니까 지금 한 50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경신되고. 지금 아마 10년도 지나고 계산년 사술 가보년쯤 되면 이 사람은 귀가 달라져요. 부귀의 등급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난감을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면 추명서 보기 좀 익숙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원문 한번 볼게요. 2월 경금 주중 자연 을류. 자연이 이제 유가 2월에는 을이 있고 을이 당령하는데 경이 필수적으로 수정 을한테 정을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차금, 유, 암강지세. 이 금은 비록 모건에 태어난 금이지만 을경합파 금국을 이루잖아. 합파 금국을 이루어서 좀 암강하다 이거야. 암강해가지고 추금하고 똑같은 동법으로 본다. 신유월의 금하고 여추금 일리해서 고 2월 경금 따라서 고로 2월 경금은 전용 뭐라고 했어? 정화가 전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화로 격국을 위로 땄으면 좋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명식은 두 가지의 하자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신유와 유로라는 이 기명을 못 만든 게 뭐가 없냐면은 벽가하는 경금이 일간은 안 돼. 해당 사항 없고 지지에서 어디야? 신중경금이나 사중경금을 봐야 돼. 근데 대운에서는 이게 두 번, 유중경금도 써요. 충분히. 그래서 경신, 신유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절대 딴 팔자학자들한테 봐가지고 이렇게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제 말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화를 쓰면은 정화는 뭘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랬지 내가? 간목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는 을목이 투에 있잖아. 묘는 있는데, 그지? 을목이 있는데, 을목이 개수 젖었잖아. 그래서 이 용어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제 을목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따라서 스불상정. 스불상정. 젖어 있는 을목은 정화를 어떻게 한다? 상한. 상하게 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신이 뭐야? 진신이 정화면 관이잖아. 남편이잖아. 좋은 기분을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그 정화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남편을 어떻게 해줘야 돼? 생해줘야지 갑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 습을 됐지 습을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을 도와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따지면 습을 상정됐다 이거야. 경금은 이게 원래 약한 금 같지만 묘월에는 축음, 안 강한데 정화로 확 재련시켜가지고 쫙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그 정화에 들어가는 재료가 간목이 있어요. 묘목이 있으니까. 있는데 드러난 것은 을로 드러났잖아. 그래가지고 습을 상정됐잖아. 그러면 목재가 이렇게 세게 안 들어가니까 불이 확 세게 안 타잖아, 지금. 깝깝하지, 그치? 그런데 정사운에는 정이 워낙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젖은 나무를 넣어도 불이 확 세니까 일단은 태웠고, 경신대운이 훨씬 좋은 거는 경신대운이야말로 습을 상정을 어떻게 해줘? 을경에서 제거해줘요. 그래서 이 경신대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현숙 씨는 제가 볼 때 수명인데 수명도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어요. 진짜 하이라이트. 경신대운이 그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당구장 표시하고 정사운 다등 이렇게 적어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혹정 재간 갑투 인정 지하재견 일경 재갑 이래가지고 여기 봐서 보세요. 정화가 정간에 투출하고 또 갑이 투해가지고 정을 재하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묘하게 이런 말 해놨잖아. 경금은 투하지 않고 지하재견 암장신에서 일경이 재갑해주면 그러니까 이 벽갑은 드러날 필요 없고 어떻게? 경금을 주니까 지장간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득중화하면은 이거는 아주 대귀하죠. 아주 대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신, 존신, 정화가 한 번 드러났어요. 정사원에는 한 번 드러났었지. 이때는 아주 끝내주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암장 소개돼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팔자에 잘 추려면 일단은 뭐야? 경금이 암장돼야 되고 경금이.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난강강이 고정강 독해하면 쭉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면서를 각각 맞춰가지고 공부하면 아주 제대로 공부가 될 텐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경합자 불견 경을 보지 못하고 정감만 있으면은 평인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명식이 어때요 지금? 벽갑하는 경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모기미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뭐 기신우려가 아니라 이게 안 돼. 그러다가 경신신유운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박현숙 씨 팔자를 적어서 내가 만약 경신신유운 안 왔으면 내가 이거 접어놓고 딴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공부했을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와. 이게 좋은 거예요. 벽갑인정. 이분하고 좀 친해지세요. 앞으로. 벽갑인정이 되려면 일간을 제일 하고 대하는 거예요. 아예 경금일주라서 그런 거라니까. 이게 경금일주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벽갑인정이라는 건 우리가 간목일주에서 벽갑인정, 그 다음에 정화일간에서 벽갑인정, 경금일간에서 벽갑인정이 세 개 논하거든? 네. 딴 데서 그런 논하는 게 아니야. 유신유화유로도 마찬가지야. 요 세 개 일간에서만 논할 수 있는 무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는 게 스불상정을 봐야 되니까. 스불상정. 스불상정이라는 게 이 명식은 을목이 젖었단 말이야. 이게 안 젖었으면 이게 좋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이제. 묘월 경금에 정화가 천간에 있고 간목이 투하여 인정하는데 지지에서
자, 벽갑인정이라는 것은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붙여주는 걸 인정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끌인자는 항상 도와주는 거야, 그지?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하나의 경금이 간목을 제하면 중화의 배합을 얻으니 부기는 필연적이다. 지지에 경금이 있다는 것은 신중 경금을 말한다. 이것은 벽갑하여 인정하고 이론은 통분되어 등록하니 두 가지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에서 신금은 너무 중요해요. 우선 이론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신유의 뿌리를 내려야 돼. 그리고 경금이 있는 우리 지장가는 신유사잖아요. 또 뭐 있나? 아니, 세 개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에서 경금은 장생을 얻고 신에서는 록을 얻고 유에서는 왕을 얻기 때문에 경금이 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팔자가 되게 단순하게 따져보면 너는 정사운, 경신운, 신유운 이거 쓸만하고 무호, 기미 답답한데 무호가 이게 한금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9 그래서 나이 30에서 30대 40대잖아요. 30대 40대에 이 경금을 보지 못한 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신유하게 이러면 유구성한 건인데 그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당연히 양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지에서 경금일주가 보는 거예요. 지하 재견해야 되는 거, 지하 재견 일경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춘정, 불왕, 불세한데 자 이제 정화가 진신이잖아, 그지? 근데 정화가 힘이 세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왕이면 기가 투하던가 정사같이, 그지? 근데 이 정화가 별로 조금 힘이 없다. 정화가 어디에 있어요? 술에 있지. 또 정화가 또 어디 있어요? 미에 있지. 근데 이 명식이 이제 본명이니까 정화가 간이자 남편이잖아요. 포태물상으로 우리가 읽어내면은 술에서 정이 뭐가 돼요? 아니에요. 자, 좀 이따 좀 불러볼게요. 죄송합니다. 사방이 선생 진짜 이거 왜 그래요? 사선생. 자, 춘정정이 세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간목이 자하고 정이 이제 용하는데 만약에 경금의 벽갑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 정화를 불을 지필 수가 없다. 아주 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벽갑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명식은 정말 이 명식이야말로 묘월 경금은 꼭 벽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그 우기 습을상정 이 말 있지? 그래 안 그래? 그 습을상정이 습하는데 옛날에 한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고서에 보면은요 일부러 한자를 그게 맞는 한자 안 쓰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축 같은 것을 뭐 이렇게 추할 추자 이런 걸로 써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 약간 비틀어 놓는 거야 그냥 비기같이. 장난을 좀 쳤고요. 아니 바싹이 모르게 하던가.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정무가 있고 여기에 정갑 무경자. 자, 감사합니다. 따라서 유정갑. 정갑은 있고 경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 평산입니다. 평범하다 이거예요. 얘기했더니. 설마 이걸 또 상인으로 읽지는 않겠지? 장사하는 사람이 되진 않겠지? 설마? 미치겠다 아주 내가. 그래가지고 유정경, 정경이 있고 투하지 않아도 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 갑, 경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경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넘겨봐요. 친제가 한번 볼게요. 선생님 또 친은 아니니까 틀릴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손수수는 모르니까. 자, 술토를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자자광고지. 난간 깔고 앉았어요, 안 깔고 앉았어요? 술화고, 이거는 뭐 정을 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술은 화고잖아. 화고를 깔고 앉았다 그래가지고 자자광고라 그래요. 남편 내가 깔고 앉았어요.
남편을 깔고 앉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내 남편 확실하게 있다. 두 번째 내 남편 깔려 있다. 뭐 같다고요? 뭐 각자 자작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화 한번 봐요. 자, 포태법에 경술은 예를 들어서 경지는 양지고 경술은 술은 반환이에요. 반환. 세지잖아. 그래 안 그래? 경이 술에서 세지잖아. 그런데 정화가 관이 세지에 들어가 있지. 자, 이거 38리터 문화 과정인데 이거는. 자, 경술 두 가지로 경관하는데 우리 이제 포태물상기 38에서 가르쳐준 거. 경술 배우자 자리는 세지예요. 그러니까 반환 자리에 있는데 정화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남편이 반환에 올라서 좋은 자리에 그냥 좋은 차 타고 있는 남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제? 편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것을 운성봉법이라고 그래. 운성봉법.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화를 술에다가 대비해서 하는 걸 운성자법이라고 해요. 자법. 어려웠지. 그러니까 이 자법의 물상과 봉법의 물상으로 경간해서 보거든. 근데 정은 여기서 양지에 들어가. 양지. 예? 그러니까 정화, 양자 이런 말 썼잖아. 정화, 양자. 아시겠죠? 이건 뭐 중국놈한테 줘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이게 자법 이런 걸 몰라서. 그 다음에 신금대좌 이랬잖아. 술중 신금은 되게 대지에 속해요. 그 다음에 무토화계. 무토는 입고돼. 무토는 술에서 그거 뭐야 화계지잖아, 그지?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정관은 양지에 있지. 이거는 내가 남편을 부양한다 이런 뜻도 돼요. 그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커버해주는 남편 이런 물상으로도 잡히고 또 내 잡이 뭐가 돼요? 양육물상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거두고 이런 사회사업 또는 교육사업 이런 데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관이 뭐야? 천사가 있으니까 양지에. 그 다음에 신금은 형제잖아요. 대좌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는 뭐 공직자든지 뭐 하여튼 대지물상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인수. 인수는 뭐야? 화계잖아. 인수 화계는 그냥 종교성이에요. 거기다가 그 술이 뭐야? 천문이지. 그렇지. 이 사람은 종교하고 인연이 되게 깊은 사람이에요. 이제 술. 그 다음에 미토에도 또 정화가 하나 있지? 있었어. 근데 이 정화관이 뭐야? 정미대, 간대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마지막에 팔자소리 가르치는 여러 가지 물상. 현재의 남편, 내가 부양하는 남편, 배우자 중에 또 내가 만날 연하의 남자, 관대물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겠다. 간호사 만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만났는데, 누가 소개를 받았는데, 나의 연하의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근데 저 의사입니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연이. 내가 정화 하나가 어디 있었지? 관대물상에 있었잖아. 또 전혀 의외로 스님.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당에 나갔다. 근데 연하의 신부가 있다. 근데 그 신부가 쫓아온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대물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부가 연애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난 포용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거법이라는 거 있어요. 거법. 개미잖아, 그제? 개는 뭐야? 자식이잖아. 자식이 어느 자리에 앉았다, 이게 동주에서 보는 것을 거법이라 그래요. 응? 팔자술 종교강으로 건드려보면 거법인데, 요거는 어디냐면, 개는 위에서 묘지에 들어요. 인묘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묘생이지. 개 하나는 장생이지. 개묘생이에요. 그래, 안 그래? 장생. 하나는 입구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자식이 입구에 있으면은 그 공포 같은 애들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궁fu 이렇게 느끼는데? 궁fu 웃긴다. 너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지 있으니까. 아, 근데 뭐, 우리 저기 뭐야, 현숙 씨는 그런데 공부도 현숙 씨 잘 하셨다고 그러고. 근데 유신유 여루가 워낙 똑똑하고, 이 유신유 여루도 정사원이 좋았던 거예요, 정사원이 특히. 그 시기가 좀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육친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부태물선으로 팍 가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내가 처음에 소두에서 난강망은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난강망은 있었던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육친에서 부태물상 이거는 없어요. 독보적인 거예요. 경간. 그래서 부태물상 합작,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경간에서 봐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운단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재밌는 게 묘미가 뭐를 불러오지? 해수를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천문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천문을 아시겠죠? 근데 이 해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천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신금을 불러왔다 허자로 이랬으면 정말 좋은 거, 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신운에 이 사람은 경신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벽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벽갑, 그지? 그러니까 정관물을 다 갖추니까 이제 상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술중정, 아까 이제 그 정관이 대자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들과 인연을 맺지 않고 자기가 만약에 관대지의 물상을 업으로 삼았다. 여명에는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러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경신신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은 주부지만 주부로 끝낼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경신신용으로 가면은. 아니면 남편이 아주 잘 돼서 벽값 인정해주니까 더 분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현상이고. 그러니까 남편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자자강으로 깔려 있었는데 이런 운으로 가면 남편도 잘 풀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근데 38에 39에 문화들은 추명서를 줬는데 질문들이 없더라. 추명서 받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 아니, 공부를 하라고 추명서를 줬는데, 진짜 웃겨. 이런 식으로 적어줬는데도 감사합니다. 다 이해했다는 얘기야. 뭐야. 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육친에서 묘미 합작된 거 되게 중요하죠. 제인 합작이잖아요. 그지? 이 사람은 지식이 돈이 되는 거예요. 제인합작.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제가 먼저 있고 인이 뒤에 있죠. 그래 안 그래? 인이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는 거고 제가 앞에 있고 인이 뒤에 있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벌어서 공부하고 인이 앞에 있으면 공부해서. 제인합작이 제가 먼저 있는 건 돈 들여서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공부해서 돈 낸다가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다. 아주 물상이 아들이 정말 잘한다. 그 다음에 남들보다 공부하는데 돈을 더 많이 들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리고 허자의 인합으로 술의 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신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좋고 또 술중정화가 이 신중의 그 신은 록지지 않습니까? 경금의 그죠? 록지의 그 식신 임수하고 합생하잖아. 정화가 관이. 그래서 이 사람이 록지의 식신하고 관이 합작하기 때문에 집에서 주부로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수입이 있는 식신과 관이 합생하고 있거든. 경신운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체 물상을 다 잡아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사년이 임진년 한번 볼게요. 임진년에는 우선은 진미파하니까 을제가 어떻게 돼? 입고되지, 그지? 그래서 경쟁적으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합파돼요. 뭐가 합파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 진미파하면
인수는 미중 정화하고 술중 정화하고 인정합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화 인정합을 하면은 이 사람은 식신과 관이 합작을 하면은 그게 뭐야? 항상 묘월생이기 때문에 화목이 돼. 합화가 돼. 인정합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내가 경신운에 그냥 축으로 있지 않고 식신에 로가고 합생하는데 그 합생이 항상 뭐가 되죠? 묘월생이기 때문에 재가 되는 거야. 돈이 되는 거예요. 새로 돈이 예, 그 다음에 올해는 뭐 합화, 합화에서 득제하는 것도 있고 제가 입고되어서 깝깝한 것도 있고 이런 교차구면이고 계산년에는 태형 이변이 있어요. 계산년에. 그래서 사신형 있고 잠깐만. 사신형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묘신기가 사신형을 맞는 거잖아요. 계산년에. 그죠? 이 사람은 내년에 학문적으로 내년에 가장 영감 많이 떠오르고 태형이 변하면 아까 뭐라 했지? 태가 뭐라 했지? 작사한다 그랬지. 일 많이 저질러요. 뭐 해보고 하지만 결론은 불화라고 내가 했잖아. 인상 불화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 안 벌리는 게 좋은 거예요. 경신운이어서. 그리고 가보년이 되면 이 사람은 관대 발제예요. 간목이 좋잖아, 그지? 그리고 이 간목이 어디하고 미중기토하고 합생하지? 이게 같게 합쳤는데 이 미는 이 사람의 천을기운이에요. 관대 천을기운이에요. 그래서 아까 관대지의 정화,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우스갯얘기지만 신부를 만나면 신부를 사랑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신부하고 연애를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연애했다가 이상한데 그 신부가 천을기인지에 있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사람이 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득이 되는 사람. 그럼 이렇게 있으면 꼭 맞네요. 응? 이렇게 있으면 꼭 맞네요. 이제 우리가 간살 혼자,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가 간목일주가 경신 이렇게 있으면 간살 혼잡이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간목일주가 신육이라도 간살 혼잡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경금이 하나 투하면 간살 혼잡으로 안 가. 하나로 수렴됐다고 해서. 그러나 이 인연들은 그대로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자, 해자, 이건 간살 혼잡이지, 예를 들어서, 그지? 근데 뭐 이러면은 합살, 유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 간살 혼잡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인연들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술, 이 사람은 뭐 혼잡되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혼잡되면은 그것도 옛날 기준으로 응탕명이라 그래. 여러 남자하고 내가 이렇게 살림 차리고 살고 이러니까 이제 응탕명이라고 했지만. 글쎄, 그거를 현대사회에서 그걸 응탕하도록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둘 다 정하기 때문에 이건 혼잡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나 이 인연들은 있어요. 네, 이건 있고 이것이 겉으로 어떻게 된다? 나타나진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상관도 잘해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를 야기하고 이럴 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 와이프 명칭을 탁 열어봐도 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왔다 하면 이런 인연들을 짓고 가는데 난 때려 죽여도 그거 못 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이걸 그냥 관으로 삼아서 업으로 삼는 거예요. 일로 여명에. 근데 업으로 삼는데 여자가 일단 바깥에서 일한다. 이건 남자를 만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역제월 같이 이렇게 갇혀서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팔자는 사실 여기서 뭐 다 디테일하게 추려해봤자 잡눈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긁는 거예요. 추명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추명서식이 가장 정확하게 답이 없는 거지만 추명서식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좀 친절하게 내가 풀었으면은 좀 디테일한 추명서가 되고 지금 이걸 학습용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요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가보년, 을미년, 뭐
명신년 다 적어주고 싶지만 힘들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오자출이 한번 볼게요. 오자출이 글 저기 보면은 계묘생인데 인미미 이렇게 돼 있거든. 인미미 그 다음에 묘파성 인곤성 미역성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신살 장성살 망신살 화개살 그 다음에 장성살은 자동적으로 왕이고 망신살은 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논성신 읽기 전에 내가 한번 이거 오자를 탁 펴시는 순간에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오자를 탁 펴시면 생오라고 생일에 록 있네.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격도 온후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좋은 사람이겠네. 하지만 전형적으로 자립해야 되겠네. 부모 형제 도움 있다 없다? 없네. 이러다가 나오잖아 그냥 바로. 그럼 인권성이 월생월에 있는데 인권성이 아버지하고 그 부모 형제가 무력해야 그렇지 않잖아. 인권성이니까. 그지? 근데 부모가 없다. 결혼하면서 있다 없다? 아예 원조 상실 이렇게 나오잖아. 미 있네. 미 있으면 아까 미천령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 내가. 자, 인권성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좋았는데 미역성이니까 녹록치 않네. 주가 좀 불안하네. 묘미? 묘파성하고 합작했네. 한번 파산 겪었겠네.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 파산까지 갔을까? 그러나 파산 여기 굉장히 이거 녹록치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 명식을 딱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오자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사람?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민이 뭐 불러온다고 아까 내가 이거 오자가 아니면 얘기 안 들어. 뭘 불러? 오와 불러오잖아. 오와 불러오니까 만년은 괜찮겠네 이렇게. 그럼 오는 언제 선생님 오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합 같은 경우는 순서가 뒤에 오고 협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끼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합례하는 글자는 그거하고 같은 주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5이 되면은 묘미 합작을 해가지고 일단 파성이가 좀 좋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치? 근데 여기에 오도 같이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오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식도 그래. 하나는 오화야. 하나는 미토예요. 예를 들어서. 미미인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제 선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목명이에요. 목명이고, 묘미 학생하고, 예를 들어서, 인수가, 계묘는, 이제 우리가 천간 볼 때, 아직까지 그런 거, 근데 천간이 인수잖아. 목명에는 계묘생이면 인수잖아. 그치? 인수가 어디하고 합생하고 있어요? 인중무토인 걸록지하고 합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가 걸록과 합생하고 있는 명 이렇게 일단 보는 거예요. 간지수를 일단. 그러니까 배우고 그것으로 자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계묘생이잖아. 계수는 목명이 뭐야?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가 계수는 뭐하고 합해요? 무토하고 합하잖아. 그럼 무토가 어디 있냐고 지지에서. 인중무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중인이 뭐야? 록이잖아. 그러니까 걸록에 있는 인중무토가 합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표식 1권만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챕터를 구성했냐면 논성신, 논금수, 논신사를 안 배웠잖아요. 그죠? 신사, 논합생, 논합장, 논공망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들어가는 건데 각각 챕터별로 제가 조금씩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당구장 표시하고 주기는데 신고, 절지, 형합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 혼자 되게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신고성을 불러와요. 인인이 그래 안 그래? 인인이 신을 불러오는데 그 신은 이 사람한테 호태로 뭐냐면 절지예요. 절지를 어떻게 불러오냐면 이제 형합해와 그러니까 이제 합해온 거야 아마 그지? 합내해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지 이 사람 이 오자에는 명식에는 절지라는 게 없는데 이 절을 불러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육친이든 사귀게든 단절된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지 불러오고 그 절지라는 게 아주 가장 파행적인 의미를 갖고 온다 그랬잖아. 파행적인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간 불러온다. 진간. 예, 진간을 부르는데 인묘진이 불러오지 진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진간이 오는데 이 진간은 반환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간은 어떻게 하냐. 언변을 의미했잖아. 그지?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언변을 해서 반환이 오는데 이 반환을 이 진간, 인하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진간성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변호사라든지 뭐든지 이런 구류수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업을 구축하면 반환에 올라요. 높은 직으로 보죠. 그 다음에 해수 불러와요. 해. 그래서 장생이나 하거든. 이 사람이 해수를 끝에서 불러오지 묘미 인하고 끝에 부른다 그랬잖아. 그지? 묘미 불러오는데 이 사람은 장수는 보증이에요. 오래 살아도. 그 다음에 오복이 사지에서 합내하거든. 오복, 오미, 그지? 오복은 사지예요. 이 사람한테는 사, 육해살이 된다고 나중에 이거 해보면은 육해사지가 오는데 사지에서 오복이 있다고 물상을 자생해서 사지가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실업이 아니라 정신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수이나 학문이나 이런 얘기 방면을 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수가 걸록과 합생하는 명이라는 것은 배운 것을 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예를 들어서. 그건 오복이 사지에서 합리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러니까 허자를 부를 때 그냥 허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허자에 뭘 붙이지? 포태하고 신세를 붙여서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허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 허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 오자가 언제 동하냐면 같은 글자가 겹치거나 합작될 때 변화가 온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5년이 와요. 갑오년이 와. 갑오년이 오면은 여기에는 갑오라는 글자가 없잖아. 아, 여기에는 인오가 어떻게 돼? 합작되지. 그래가지고 갑오년에 록 생기고 화는 뭐야? 식상고 질로 열리고 이런 움직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합작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허자도 합작될 때 움직이거든. 활짝 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단 알고 자, 롱성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신 그러니까 요파성, 인본성 이런 거 갖고는 일단 어떻게 푸느냐? 목명이 일시에서 토재를 보면 애초에 재운이 풍부하고 천성은 인기가 있으며 친절하고 순발력이 있는 것이다. 기질은 연약하며 인기와 재롱을 부리고 우월감과 자존심이 강해 상처를 입으면 고슴도치 마냥 가시를 고추 세우거나 사나운 오소리로 변한다. 예, 이 사람은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게 좋은 사람이고 건들면 안 돼요. 건들지 않으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붕괴하고 즉각 대응하는 기질이 있다. 빈궁을 내색지 않고 감추는 성정이나 궁색이 번지면 과민하게 반응하여 주변에 다 알게 된다. 자, 이 사람이 빈궁에도 기본적으로 재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빈궁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불안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있던 사람이 없으면 자존심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다 미중 정화의 목화 상관기가 작동하는 까다. 자, 이 미중의 정화가 화계지의 상관기거든. 근데 이 화계지의 상관기는 가급적 묻혀 있어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아. 관대지 같이. 근데 이제 건들면은 고추 세우니까 이제 문제거든. 인중 관목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화계가 뭐하고 합작하고 있지? 장성하고 합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숨기고 있지만 그래도 장성은 리더예요. 그런 기질을 합작하고 있다. 미중 기토를 다툼으로 육친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겪을 수 있다. 네, 뭐 남편, 뭐 형, 육친으로 인한 재산 손실이 있어요. 이 사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남편궁에서 신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주 세게 절진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보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아픔이 있을 텐데도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천연하다 이렇게 내색이 없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인이 겹치면 권위가 드러나도 실상이 부합되지 않아 중명에 그치고 왜 이러냐면 인권성 좋잖아. 근데 신고성을 데리고 오는데 신고성 자체는 관계없는데 그 신이 여기서는 절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 배우자는 부모 형제와 화합하기 어려우며 고려의 정이 멀어지기 쉽다. 이건 뭐 자립성이라서 그런 거구나. 인권의 미역이 겹치면 누력에 비해 이게 제 뭐지요? 백이에요. 네? 제백. 아, 명리 공부하면서 제백이라는 말도 그러면 안 되지. 제백. 제백이 적으며 폭풍과 가식의 세월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가식이라는 세월이, 가식은 뭐냐면은, 인민은 우리 이제 그건 금수편에서도 하지만 양지롭히잖아. 겉으로 호랑이고 속은 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표리가 조금 부동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척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생시 미역이 겹쳤으니 이것은 1차적으로 녹록한 삶이고 종래 오복을 합리하여 의식 환경이 편안하고 한가롭게 변하는데 이로써 토제의 재혼을 실감하게 된다. 그냥 뭐 좋게 썼다, 나쁘게 썼다가 헷갈리지만 하여튼 이런 게 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좀 오래 살고 만년에는 재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논금수 나와 배우자의 관계는 토끼와 여우의 동붕상련의 관계다. 동병상련. 그래서 토끼하고 여우 토사호흡 이러잖아, 그제?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지만 여우가 세지.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동병상련이 있어요. 여우가 죽으면 토끼 울고 또 토끼 죽으면 여우 울고 왠지 친밀한 걸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다음. 묘가 인을 보면 배우자로 인한 재산의 손실이 적지 않다. 네, 아까 위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상 나타나고 그다음. 나와 이거 자식 왜냐하면 미토 하나를 나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둘 다 각각이 기토를 분급쟁지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안 좋은 거야. 나와 자식은 토끼와 매의 관계로 합작의 정이 흐르는 자, 가운데 토끼와 매니까 토끼의 묘 중에 간목 있고 미 중에 뭐 있어? 기토 있지? 그러니까 암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속정은 흐르는 거야, 암압하면. 근데 매가 세지? 그러니까 자식 문제로 좀 골치는 아픈 거예요, 놈이 엽자가면. 부모 형제와 배우자는 고불 이용으로 여우호자예요. 울진 안 좋은데, 내가 호불이 이용이라고 해가지고 여우가 두 마리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인은. 그러니까 서로 일수복배인데도 밀어내기도 하고. 근데 일수복배인데도 안 밀어지는 게 있다. 미미는 안 밀어진다. 양떼불상이 돼가지고 양은 때로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자리하고 자식 자리를 이렇게 막 밀어내고 이러지 안 되는데 일수복배 현상은 있긴 있어. 이렇게 약간. 그냥. 배우자와 자식의 관계는 양질 호피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나타난다. 자연 허풍이 든다. 자식 사이는 비록 일수복배지만 보통 양떼의 한가로운 물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농금수는 이렇게 적용하고 농금수를 운에서도 적용해요. 이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논신사를 한번 논신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논신살 인록은 완성된 지모를 겸비한 성숙된 관계를 뜻한다. 아는 이 것이 사람의 신사에서는 우선은 인록이 제일 일단 중추를 교격을 짜잖아, 그지? 걸로. 네. 아는 것이 많고 잘못이나 모험을 하지 않으며 계획이 치밀하고 의리가 강하다. 이 사람은 생각이 건전하다. 여명의 인권이 록으로 중첩되면 자립심이 강하고
자수성가의 뜻을 품는다. 자, 교수, 의학, 예술, 문필, 연구 등의 업상과 치밀 인연을 맺어요. 인권이 이루어질 때 이런 거예요. 그다음. 생활의 권력은 형제가 자수성가하고 자, 왜 근데 여기서 교수, 의학, 예술, 문필, 연구 이랬냐면 이게 그냥 인선수가 아니라 인권성은 기본적으로 리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권성이 록을 가지면은 록을 가르치거나 선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명은 맞벌이나 남편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 쉽다. 생일의 권력은 실감하게 된다. 실력을 실력을 뜻하지만 뜻하지만 부모를 비롯한 모든 후견인이 곁을 떠나므로 의지할 곳 없이 자립해야 하는 부족한 인덕을 그러니까 실감하게 우리 이제 된다. 걸록 굉장히 걸록은 길성이고 기인이거든. 그러니까 걸록이 참 하나 있어주면 괜찮은데 그지? 근데 걸록은 자립성이고 인덕이 없어. 그게 아주 특징이야. 그게 정확하게 양면을 잘 봐야 돼요. 남명에는 당연하고 믿음직한 별이나 여명에는 힘겨운 사항을 암시한다. 일단 부덕이 상실되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하는 유능하지만 좋은 팔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경건시대에서는 여명 걸록을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경건시대에는 아시겠죠? 남자 걸록은 좋았다 했지만 여자 걸록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여명, 제왕, 장성 별로 안 좋고 그러잖아. 그지? 가부팔자잖아. 너무 세다 여자가. 그래서 근데 요새는 시대가 달라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미묘는 재의 화계이자 또 기재는 대자하여 합생하므로 이 사람은 필시 자, 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중 기토가 재인데 이 재가 포태 좌법으로 보면은 미에서 관대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필시 종래 할인계에서 축제하게 돼 있어요. 관대물상으로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사주에 고지를 형충하여 계세하는 글자가 없으니 이 말 아까 공부했는데 미토가 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사실은 두들겨 주는 게 좋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미, 술 뭐 이렇게 했으면 이미 토를 터트려가지고 재를 비출했다고. 이미 귀신이 돈을 많이 벌어줬어. 이미 그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운에서 오로지 와서 두들겨 줘야 된다. 이제. 다만 사주에 고지를 형충하여 계세하는 글자가 없으니 오직 운에서 이를 구해야 한다. 팔자에 조습이 구비되지 자, 않아 요거는 조금 설명이 잘못했는데 원래 조습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팔자에는 우리가 팔자 볼 때는 팔자를 딱 열면 묘하고 유는 조습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글자예요. 그리고 팔자에는 수하고 하가 같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한 개도 없어. 수가 들어가 있거나 화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수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다 조의 글자. 그리고 수대 글자. 화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조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들이 배합돼야 돼요. 그런데 한난조습 이러는데 한난조습이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팔자 전체를 가지고 조습을 갖고 이게 조습은 지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천수 지도론이에요. 그 다음에 조습을 천간 지지 다 해서 조습 이런 말 하면 안 돼. 천간은 한난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건 뭐야? 병화. 그 다음에 나는 차가운 거는 개수. 그래서 팔자에는 한난이 다 있어야 돼. 병도 있어야 되고 개수도 있어야 돼. 어디든지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조습. 그러니까 지장간이 수가 들어있는 글자, 화가 들어있는 글자 있었는데 여기 보면 묘는 관계없고 이는 조한 글자지. 미도 어때요? 조한 글자지. 조습의 배합이 안 됐지. 그러니까 좋을 때 좋지만 나쁠 때 되게 나빠요, 사람이. 조습. 식목관이다. 근데 이 사람은 조습이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조습은 허자로도 배합시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 치면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있고. 그래서 국정을 있는데 암신이 뭐야? 허자예요, 허자. 여기서 암신은 지장간을 암신이라고도 하지만 지장간과 보이지 않는 허자 전체를 다 합쳐서 쓰는 아주 이렇게 그 강범위한 용어예요. 암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암신이 뭘 했다고 여기서 조습을 구제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낙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없어서 그런 거 쓰면 또 생기겠지.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그 암신이 신곡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생시에 화계 있지. 이게 자식의 수신궁이에요. 아까 하나 있었잖아. 개미. 공포 하나 있었어요.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신하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내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뭐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 합생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합생을 한번 볼게요. 자, 합생을 볼 때는 지장간에 아까 우리가 인수, 개수가 걸록지하고 합생됐다 하나 봐줬죠. 그죠? 그 다음에 지장간에서 뭐가 합생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미운이라는 것은 미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미 지금 미에 보면은 관대에 있는 기재, 채자 잘못 썼네. 이거 재물할 때 채자. 기재가 왕록과 합생하는데 왕록이가 뭐야? 왕은 뭐예요? 묘중간목하고 또 인중간목은 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왕록하고 제가 합생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토는 사찰물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어디 가서 록이라든지 왕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렇게 합생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지위에서 이 사람이 돈을 벌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록이면 임원이거나 아니면 왕이면 뭐야? 내가 오너거나 이런 내가 타이틀을 갖고 제가 합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자, 해수와 해생과의 합작은 허자 있잖아, 허자. 그치? 해에서도 합생해. 그래서 학문과 지식이 끊임없이 뭘 한다? 쟤를 비출하는 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언제 되냐? 이게 미운에 이제 되는데, 이제 운에서 이제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논합작. 그 다음에 미미 이렇게 이제 아까 미미 있었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가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 논합작 한번 봐봐요. 묘미가 합작됐잖아. 그지? 그럼 미역성 움직이는 거지. 그지? 그리고 묘하고를 합작했지. 그지? 움직이면서 파산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데 두 번 합작하고 있죠. 세게. 묘미합작, 묘미합작 하잖아. 팔자술에서는 그렇게 성립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합이 안 되지만 이걸 3차원으로 그냥 공중에 던져가시고 묘미합 이러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러니까 합작, 파산. 예를 들어서 묘파성과 파산해서 이동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합작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일어난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암시하고, 그 다음에 그 파산에 예를 들어서 합작이 토제를 재원으로 비출하기 때문에 이 토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유실되는 게 아니라 생기는 구멍도 항상 있어요. 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종래에 해수하고 합작하거든. 그게 해수가 인합 합작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천문하고 이 해세는 또 뭐야? 장생이잖아. 이 사람이 약간 인덕이 없다 그랬잖아. 월일에서 이 사람 중년까지 인덕이 없었는데 종래의 그 암신으로 해수 장생이 와서, 장생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래서 호원성이라고 했잖아. 호원성에서 호원과 천문의 부장을 시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만년이 좋아요. 현숙 씨는 운동하시나요? 운동은 많이 하세요? 그래? 아니, 살이 안 찌고 이랬으니까. 운동을 안 해도 살이 안 찐 체질인 줄 알았더라. 그러면 굉장히 좀 건강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논공망 한번 볼게요. 논공망은 당연히 이건 개묘에서 뽑는 거거든? 진사, 공망, 토공이에요. 예? 진사, 토공이니까 이 사람은 제가 어떻게 돼? 공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망되면은 제공이 비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고. 돈을 많이 채우려고. 근데 구제부득이에요. 쟤를 구하지만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됐다? 햄이 합작되면은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이 부리게 돼서 제공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문이 공망됐다는 것은 사는 명식이 없지만 문성이 공망됐잖아. 그러니까 학문성이 비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 학문에 대한 욕구도 많은 거예요. 비워지고 채워지고 싶더라고요. 허자 한번 볼게요. 자, 신고는 아까 우리 허자 내가 맨 처음 장문에 보셨는데, 신고는 절지의 형합이다. 중년 이전의 자, 아까 인권성이 두 개죠.
중년 이전에 육친의 원조가 상실된다. 절제절단하는 거. 그 다음에 진가는 반환의 이남이다. 장년의 필시 언변으로 성취함이 있다. 해수는 장생이남이다. 지식이 제일 앞서고 수명이 길다. 오복은 사지의 합내다. 녹록한 가운데 깊은 생각으로. 깊은 생각은 뭐야? 사지에서 생각을 해야 돼. 뭘 해야 내가 뭐 되지? 이렇게 생각으로 수복을 실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행운. 진사년에는 공망운에는 뜻을 세워도 성취가 불가하다. 뭐 간단해요. 진사. 올해 진년, 내년 뭐야? 사년이지. 근데 명식에 이미 진사가 있으면은 공망운을 적용 안 해. 전시룰이기 때문에. 공망이요. 근데 공망이 없으면 공망운을 적용해. 다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운의 가보년은 축제와 발의 타임이다. 이 애가 왜냐면 자, 간목이 어떻게 해요? 귀토. 쟤를 어떻게 해요? 비출하잖아, 그지? 합생하잖아, 그지? 근데 간목은 뭐야? 나와 같은 비견이지? 동업자 베이스, 누군가가 협조해주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노 파국이지? 재와 상간의 재와 식상의 합작이지? 돈도 벌고 내가 진로에 가는 거예요. 가보년에 이 사람 뭘 하게 돼요. 방편 한번 볼까요? 방편은 이 사람이 왜 아까 종교성이라고 그랬냐면 경술일에 태어났는데 허자로 해수를 불어들이고 해수가 그 학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공부를 하지 원래 이 사람 기본적으로 직관이나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술 중에는 뭐가 있지? 신금과 정화가 있어. 그지? 신금은 아까 관대라 그랬지. 예? 그 다음에 정화가 뭐라 그랬어요? 정화가 뭐야? 술중 정화가 양지잖아. 예? 자, 신금 이건 칼이지 칼. 그래야 칼에 관대하고 있지. 뭐야? 무당이 옷 입고 칼 좀 추고 있지. 여기다가 나 신이 왔나봐. 그림이 그려지네. 정화 있어. 정화가 양지지, 양지. 양지는 천살이라고 그랬지. 초를 켜고 하늘에다가 비는 불상이지. 이 전형적인 이 종교성이야. 천문에. 근데 이 사람이 해를 끌어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성되면은 이거 굉장한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가보년이 되면은 풍문을 열어요. 뭐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산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술은 뭐야? 이게 저기 소원이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그지? 진에서 뭐가 걸리면은 용신이 되겠지만 산신이잖아. 그래서 산에, 언덕에 이런 데다가 내 본거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직위를 받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자로 보면은 오화가 최고잖아? 이거? 말년수복 오화잖아? 그러니까 복무 이런 거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천에 안 가봤죠? 본래 한번 명단을 그지? 이천. 그 다음에 해수는 뭐예요? 강호예요. 강호인데 이게 비저라 그래가지고 나르는 돼지야. 해수가 허학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돼지가 한 마리 날라왔잖아. 그래서 중국의 풍수김을 보면 비저라고 있어. 날개 달린 돼지가 있어. 천사 날개 조금 해가지고 돼지가 한 마리 이렇게 뜨는 거 있는데 그것을 풍수기물로 쓰거든요. 이 사람은 비저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장수와 수복을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더 뭐 특별한 그냥 힘들고 수명상 잘 하자고 간추려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 보면은 이제 질문하면 돼. 아니면 내가 이제 5분 쉬었다가 인턴십보다 더 고대야 이거. 인턴십부터 아니 귀신 얘기가 끝냈는데 화장하겠다 이제. 자리. 난 도와주고 이거 인도가 없어요. 쳤다. 대신에 자립할 능력은 갖추고 남편 떡이 있다 없다? 없다. 여자가 붙이고 일식하고 있으면 안 돼. 진짜 남편 떡이 없어 일단. 무슨 소리 아시겠어요 그냥. 자, 이분이 18세에 경신년에 서울은행에 입행했대요. 서울은행 지금은 없죠. 예전에 오대 상황인데 서울여상 졸업하셨다고 하는데 공부 잘하셨나봐요. 서울여상이죠. 응? 그래서 인운에 자 이제 인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18세면 인년 그 인운이잖아, 그지? 우리가 저기 대운법에서 그지? 이
인운의 인신의 록절충, 그 다음에 부양포양, 그 다음에 왕자충세, 일록충발, 독립, 뭐 이렇게 복잡하지, 그지? 근데 우선 신년도에는 어떻게 돼? 인신충되죠. 인신충되잖아, 그지? 자, 인신충인데 인신충을 절대 두려워하지만 인신충의 불상은 항상 나타나요. 그런데 인신충하면은 이거는 보통 충발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 부음포양이 아니라 여기에는 양간이 붙지. 네. 여기 또 뭐가 붙어? 여기도 양간이 붙지. 그러니까 이제 합파는 없어질 수 있어 없어요?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기물이 파괴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개사, 갑인 뭐 이렇게 충하면 어떻게 돼? 날라가요. 날라가고 그거 깨지잖아. 깨지지. 인중부토가 이제 이거 부음포양이잖아. 부음포양 우리 남궁만에서한테. 이 경우는 안 되고. 아 근데 선생님 이 사람이 계묘일주인데 계묘생인데 요거는 음란인데 요거 합하지 않나요? 팔자 1일원하고 오자술에서 태세 로건이 합해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충발이에요. 인신충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쭉 보면 앞으로를 금방 읽어낼 수 있어. 잘 봐봐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양포양이라고 이렇게 있고, 무진년에 결혼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눈에, 이눈 26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 30 되기 전이잖아, 사루, 그지? 이눈에 인, 묘, 진 이러면서 방언 목국을 짰죠. 목국을 짜면은 도충기를 불러와요, 금을. 아시겠습니까?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득관하거든요. 도충기 할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배우자의 동태를 보면은 배우자궁에 사중경금이 있잖아? 이 사람이 사중경금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경금이 뭐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무진년에 그러니까 진중을목하고 어떻게 했어? 암합했잖아? 무진년에, 그지? 그러면은 진중을목은 나하고 같은 목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동료가 소개했거나 암합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물음표를 하나 적어놨는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맞아요. 친구. 네. 친구가. 좀 때야. 그 다음에 28세. 그 28세로 이제 가면은 경호년에 장남 출산했거든요. 장남 출산했다. 이제 1, 2, 3, 4 이런 건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설명해 기납으로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인덕티브 리스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 맨 위에다. 그지? 그러니까 기납 주시면 하는 건데, 이 눈에는 인우 식상화국 짰잖아. 그러니까 목생화하니까 이게 뭐야? 식상국 짰으니까 자식 등남에서 출산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9세에 신민년에 은행 퇴사했거든요. 이 사람은 미가 좀 안 좋아요. 묘미 파가 합작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인운에 묘미 왕묘 합작하는데 이게 묘파 합작하잖아요. 그죠? 이따가 한참 하다가 묘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미가 그지? 놓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묘미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아까 우리 저기 박효준 씨 할 때도 내가 묘미하면 좋지 않지만 파산의 물상이지만 그게 죄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퇴직하고 퇴사하지만 이렇게 득전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퇴직금 같은 거를 수령해서 근데 그 화기의 죄는 쓰는 돈이 아니다? 저축하는 물상이야. 보통 화기의 죄는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갑술년 천암 출생해서 아주 식상국만 짜면은 자식을 낳아요. 차후에 인솔 식상합자기가 있고 거기에서 또 낳다. 그지? 또 낳고. 그 다음에 충년도에 이분이 공인 중에 사실 취득하고 자궁 난소 적출 수술했거든요. 사운에 사축 식재관 합작했어요. 사축 식재관 합작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병액 자 이거 저기 뭐 사는 병물상이잖아. 그제? 그리고 병하고 액하고 물상이니까 질행이 나타났잖아. 사축 그제? 그러니까 질행물상, 병증물상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병액 역재월 합작하고요. 그 다음에 사축 금국을 지으면 사는 뭐지? 이 사람이 그 금국은 관이잖아. 그렇잖아. 그지? 사는 식신이고 그지? 축은 재잖아. 식재관 합작했잖아. 식재관이 이렇게 합작할 때 뭐 공인중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이래요. 식재관 합작, 3자 합작하면. 그래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독립업의 라이선스가 식재가 납작이야, 이렇게. 식재가 납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함자물상이 나타난 거예요. 함자물상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병증물상이 나타났는데, 원래 이 자궁나주 적중수를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잘하려면 사실은 장생이 겹치는 시기에 해야 돼. 나중에 알겠죠? 시작할 때. 장생은 뭐예요? 해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수술했어요, 이게? 그 정춘년 12월, 양력 12월. 해월달이 딱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월이. 자주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해월에 장생이 합작될 때 이거 해야 낫는 거야, 알겠지? 아마 자월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잔우형불상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무인년에 부동산 사무소 개업했는데 4인 걸로 형발해요. 형발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계사년 이렇게 와가지고 음간을 끌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 형으로 바꿔가지고 없어지겠지, 그지? 근데 무인년이 오면은 누가 바꿔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발하는 거예요. 자, 형을 하든 충을 하든 위에 천간하고 합해가지고 기물이 없어지고 불화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형파, 충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런 거 없으면 형발, 충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암합해가지고 생산하는 게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형기, 충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7세에 김효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가 보니까 걸록은 육친의 원조가 없다고 했잖아요. 전무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사무소 개업하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일을 한다고 해서 열었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원조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걸록이에요. 희한하지, 그지? 그 다음에 37세 김효년에 이제 이사예요. 이사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묘사충 하는데, 이 묘하고 사는, 묘중 간목하고 묘사는 충이라고 할 정도로 좋지 않거든요. 서로가 욕패의 놓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을은 사에서 욕패하고 욕에 놓이고, 또 병은 묘에서 욕에 놓이는데, 어쨌든 묘와 사에는 뭐가 있지? 암합하는 게 있어요. 그지? 묘 중에 간목하고 아주 을목하고 사 중에 경금가 양인하고 칠살이 합작하지. 양인하고 칠살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자 분명히 묘사충 역마를 건드렸으니까 이사했을 거 아니야.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사운이잖아. 지금 37세가. 아무 때나 이게 묘년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운 중에 놓여있는데 있으니까 역마가 동한 거 아니에요. 그지? 역마 동하고 이 사람이 인사합작을 하니까 그냥 이사만 간 게 아니라 이사를 가서 뭔가 하나를 새롭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합생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쫓기다. 딱딱이다, 딱딱이. 옆 친구가 소개시켜줬지. 근데 선생님 안 해요 이러면 나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완전히 나. 그래서 내가 여기 또 물음표까지 달아놨잖아. 혹시 안 했어? 이렇게. 그 다음 38세 경진년에서 41세 개민년까지 이제 왔는데, 이거 라망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사운에 있잖아, 사운.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왜 라망이냐면, 해수를 끌고 왔어. 자, 보면은 뭐가 있지? 묘가 해를 끌고 오고요. 인도 해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해가 이거를 뭐냐면 여러 글자들이 끌고 오는 것을 상합이라고 그래. 따라해보자. 상합. 그래서 명리에서 말하는 이 상은 있잖아요. 서로 상자 아니에요. 명리에서는 이 상자를 항상 도울 상자로 쓰는 거야. 상신 이러면은 격국의 성격을 돕는 신이지, 그지? 그러니까 명리에서 쓰는 상자는 항상 도울 상자야. 아시겠죠? 상생 뭐 이러잖아. 서로 생한다? 병신 같은 표현이에요. 생을 돕는다 이 뜻이야. 상징. 상극 무슨 뜻이야? 서로 극한다? 아니야. 극을 돕는다. 불에 기름 끼얹는
고성자예요. 그래서 인도해를 부르고 묘해를 불러와서 그러니까 명식에 라망이 있지. 사도 있고 해도 있으니까 라망이 있는 거잖아. 요 시기에 진년사년이 골 때리는 거야. 딴 시기에 진년사년 관계없을 때 라망 운이 걸렸을 때 진년 왔지 사년 왔지 이러면 라망이잖아요. 걸리고. 그 다음에 라망 집에서 딱 갇혀 있어야 되는데 남편궁이 갇혔으니까 남편이 일단 납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오가 미를 어떻게 끌고 5년도에는 사오년이 오는데 미 화계를 끌고 오잖아. 그지? 인합하고 묘미 화계가 합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화계가 합작하니까 별로 좋은 운은 아닌데 쟤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목명의 특징이 뭐냐면 미를 끌고 오는데 깜깜한데 돌이 들어와. 이게 명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미토 화계 합작은 득제라고 저기는 을류년에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냥 을류년에 이분이 그냥 쉬었대요. 이제 그냥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근데 사운이니까 사오년에 예를 들어서 유가 합작됐잖아. 유. 그러면 역제 합작이잖아. 그지? 갇혔다가 탈출하는 물상이에요. 아까 태는 낙태냐 탈태냐 역마고 합작하면 좀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는 그런 물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44세 병술년에 손재 있었고 관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제라는 것은 뭐 벌금을 받는다든가 뭐 세금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뭐 보상금도 또 수급하고 복잡했지, 그제? 이 사람이 사술에 천력인데 우선은 사운이니까 술년도가 오면 또 한 번 라망 걸려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라망에 벗어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라망이 언제 이 사람한테 걸리냐면은 라망 대운에 라망이 오면 계속 걸리는 거야. 근데 라망인데 적용하는 법 알겠어요? 라망 적용하는 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라망이 다 있잖아요. 사해, 진. 라망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년도, 사년도 라망이. 근데 나이 이제 인으로 들어와가지고 라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묘하잖아. 예를 들어서 나 진짜 너무 붙잡혀 산 인생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묘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라망 걸리면은 라망대로 딱 들어가야 돼. 그냥 라망이 딱 걸린 거지. 움직여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술이라는 건 뭐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인수를 합작하니까 술토 들어오잖아요. 도산금 득지하는 건 있다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45세 정해년에서 46세 무자년에 투자 손실하고 슬하에 근심이 있었다. 이 사람이. 투자도 왜 해? 사운에 라만 묘파 합작하지 정해년에 해묘.